만약 일본이 한국에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출 규제를 한다거나 대만이나 미국 기업의 대규모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한국을 도발해왔는데요. 이제는 나이테 놓고 한국을 짓밟기 위한 직접적이고 과감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제는 대놓고 한국의 반도체 소구청을 수출하는 일본 민간 기업들을 통제하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구직 이시다 내각이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지 않아도 직접 일본 기업들을 통제해 한국에 대외 충격을 주겠다는 계획으로 해석됩니다. 일본 내각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에 관한 기획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로 한국의 국무조정실 격인데요.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경제안보추진법 가칭 제정안이 가결되는 대로 재무성 경제산업성 방위성 등 관련 부처에서 수십 명 규모의 인원을 받아 내각부 산하로 경제안보 담당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너무나 뻔뻔하고도 충격적인 결정인데요. 기시다 후미오 안전무능 총리가 지난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경선에 나설 때부터 제정을 공약한 경제안보추진법은 경제안보를 외교안보와 분리된 독자 영역으로 규정하고 중요 전략물자 확보 및 첨단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의 반도체 소재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언제든지 수출을 막아 한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겠다는 계획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경제안보 담당실은 관련 부처와 연계기업으로부터 공급망을 통한 중요 물자 확보 계획을 보고받고 이에 맞춰 보조금 등을 줄지 판단하는 일을 관장하는 데 한때 전세계 반도체 시장의 90%를 차지했던 일본이 한국에 밀려 최근 10% 아래로 추락하면서 이제는 시장의 원리에 순응하지 않고 일본 정부가 직접 개입해 삼성과 같은 한국 기업들의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계획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점은 기시다 내각이 이번 경제안보 담당시의 신설을 통해 사회기관시설 대상으로 전력이나 통신 등에 관계된 중요 기기와 시스템에 안보상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 제품이 사용되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일본의 5G 통신 시장을 싹쓸이하면서 이를 안이꼽게 본 일본 정부가 지졸하고 비겁한 방식으로 충격을 주려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는 일본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 8,2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보유한 일본 2위 NTT 도코모뿐만 아니라 이 통신업자인 KDDI와 대규모 5G 이동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본이 이 모두를 잡은 것인데요. 삼성전자는 이들이 8G 사용망 구축에 필요한 기지국을 공급하고 신속한 5G 네트워크 구축까지 지원합니다. 발굴지의 기술력이 한참 부족한 일본이 한국 기업의 도움을 받아놓고 이제 와서 기시다 내각은 한국산 5G 장비들이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으니 일본 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 5G 장비의 수입을 금지한 행위를 그대로 베꼈다라는 듯한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기술 유출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기밀에 속하는 무기류 개발 등과 관련된 특허 출원의 비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에도 관여하는 등 경제안보 담당실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삼성을 향한 일본의 도발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세상과 작별했을 때 일본 언론들은 이를 집중 보도하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전자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인데 한국은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 극우 성향 매체 데일리 심초는 한국 언론은 이 회장의 부고를 전하며 연일 그의 기업 경영 수완을 지켜세우고 있지만 그가 일본에서 배우고 자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대신초는 세계적인 브랜딩 전문회사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2020년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에서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약 623억 달러 약 70조 원로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구글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라며, 그러니 제국을 이끌어온 이건희 회장을 말할 때 일본을 빼놓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일리 신촌엔 대표적인 사례로 불량제품 화형식을 거론했는데요. 베이비 신초에 따르면 1995년 불량제품 15만 대의 전량 폐기 처분이 있기 사흘 전인 2월 4일 이건희 회장은 후쿠다다면 교토경도 공예서미대의 명예교수 당시 삼성전자 디자인 고문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며, 그는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전자 제품의 문제점을 망라한 후쿠다 리포트를 제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해의 신촌은 이어 삼성의 품질 우선 정책은 이때부터 본격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한국의 삼성은 일본의 도움 없이는 하자 많은 하류 제품이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본에 가만히 하고 있을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삼성의 엄청난 반격이 나오면서 일본 대기업들이 한순간에 몰락할 위기에 처해버렸는데요. 애플의 아이폰에는 72만의 보조금을, 소니 엑스페리아에는 5.52만원의 보조금을 뿌리자는 일본이 삼성에만 17만원이라는 이유로 낮은 보조금을 지원하며 대놓고 차별한 일본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애플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한 가운데 우린 구경조차 해보지 못한 소니와 샤프의 스마트폰들이 일본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갤럭시는 거의 팔리지 않았죠. 자, 그런데 일본의 한국 차별 정책에도 삼성이 해냈습니다. 올해 MS 리서치 인스티튜트가 공개한 일본 내 스마트폰 점유율을 보시면 60%에 육박했던 애플의 점유율은 45%로 내려앉았고, 삼성의 점유율은 어느덧 10%를 돌파하며 소니 그리고 샤프와 동일한 수준으로까지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성과냐면, 이제는 일본인들조차 48만원에 살 수 있는 일본산 소니의 엑스페리아 대신 100만원에 육박하는 삼성코를 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보조금 차이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과 성능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산 스마트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게다가 최근 삼성이 일본에 출시한 갤럭시 메인 10.15G가 일본인들 사이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일본 스마트폰 업체들은 한순간에 파산할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과의 경쟁에 밀려 이렇게 판매량이 급감한 소니, 2014년 4천만 대에 육박하는 스마트폰을 판매했던 소니가 지난해에는 고작 290만 대 판매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일본 정부가 일본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할 때 말도 안 되게 큰 보조금을 지원해준 덕분이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일본에 출시한 갤럭시 A12의 가격은 22만 9천원입니다. 그런데 가격 대비 성능이 일본산 제품들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경쟁이 될 수 없습니다. 소니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TV 시장을 장악했던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기업들이 최근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샤프는 2016년에 대만 폭스콘에 팔렸고, 도시바도 2014년 중국 하이센스의 TV 사업부를 매각했습니다. 히타치도 삼성과의 경쟁에 밀려 TV 생산을 중단했는데요. 지난달에는 일본의 마지막 남은 미쓰비시가 TV 시장에서 철수하겠다는 충격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PDP와 브라운 기술에 집착할 때 삼성은 LCD와 OLED의 기술 혁신을 이뤄냈고, 과감한 투자로 전 세계 곳곳에 대규모 생산 설비를 갖춘 공장을 지은 덕분에 가격 또한 혁신적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 의존하기를 극도로 꺼려하는 애플조차 일본을 버리고 삼성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애플의 삼성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천억 원을 투자해 길들인 일본 의지도 이제는 과감하게 버리고 삼성전자와 손을 잡을 만큼 한국과 일본의 기술 격차는 심각하게 벌어졌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막강해질 동안 일본이 얼마나 빈약해졌는지는 최근 미국과 일본의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확실히 증명됐는데요.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 계속해서 일본과 미국의 동맹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한미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답변해 일본에 크나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일본의 10일 협력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미국은 계속해서 일본의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놀라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곧 한국으로 이사하라는 일본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일본 국적을 버리지 않으면 받지 맙시다. 마지막 선을 넘었군요. 역시 일본스럽지요. 삼성은 일본을 응징할 정당한 조건을 맞은 셈이군요. 좀 더 철저하게 확실하게 초토화 CM 정도로 잔인하게 밀어붙여보자고요. 응원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누구도 충격이나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마블컨 막고 투자할 것은 투자에서 조가락한 무리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놈들 놔두면 나중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네요. 대한민국도 절대 당하기만 할 수는 없죠. 강력한 보복 조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일본 덕분에 남북한이 힘을 합할 기회가 생겼네요. 통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북이 각각 독립된 국가로서 외교 국방에는 힘을 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연해주와 시베리아 개발에 남북이 공동 참여하면 긍정적 성과도 기대됨. CPTPP에 우리가 가입한 이유가 있었네. 이런 부분을 거기서 항의해야 하고 일본이 불음시 탈퇴해서 국제사회에 일본의 부당행위를 알리고 일본도 불이익을 받게 될 명분을 쌓아야 한다. 말만 철수해도 쟤네는 석기 시대로 갈 텐데 슈퍼컴퓨터에 들어간 것도 삼성이 만든 것 쓰면서 하는 짓하고는 조용하게 조근조근 치려 밟아서 두 번 다시 모시라는 한 번 만들어 보길 바래요. 소니는 힘든 전자업 손 떼고 쉽게 자국에서 돈 버는 보험 쪽에 집중하고 있죠. 일본 반도체 전부 고사시키는 기술력 하겠다는데 나쁠 것 없이 일본 반도체와 영국이 단교하는 건 아주 좋으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